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화천대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115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저번 시간 천화동인에 이어서 이제 하늘 위에 해가 떠오르는 화천대유궤에 대해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유, 원형. 자, 보면은 대유 원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대유는 크게 형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대유의 한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부유하다, 큰 것을 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하늘 위에 건 위에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죠. 즉 상꾀리는 해, 밝음, 방비, 전쟁, 예, 분별, 사람의 볼록 튀어나온 배를 의미합니다. 합계건은 하늘, 강건함, 차가움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리도 상승의 기운이 있고 합계건도 상승의 기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불이 하늘 위에 있으니 천하는 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밝으니 대유, 세상에 가진 것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단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유, 유득존이 대중이 상하응지, 왈대유. 유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 하여 크게 중함이 있어 상하응지, 상하가 응하는 것을 대유라 이른다. 기덕 강건, 이 문명, 응오천, 이 시행, 시이 원형. 그 덕이 강건하고 문체가 밝다 하고 하늘이 응하여 시의성에 맞게 행해짐이라 이러므로 원형, 크게 형통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에 원형이 나오죠. 자, 대상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 화재 천상 대유 군자이 알 악 양선 순천 휴명.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윤이 군자이로서 악을 막고 알악 양선 선을 드러내며 하늘의 명을 아름답게 따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알악 양선은 악을 막고 선을 높여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쁜 짓을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천 휴명은 하늘에 순응하여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천명을 아름답게 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정밀하게 한번 더 보면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제 자기 노력으로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즉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한다는 게 자기 노력을 하여서 스펙을 쌓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스펙 쌓기가 오히려 희망 고문이나 피로 사회를 이르게 하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피로 사회라는 책, 한병철 교수님이 쓴 책을 보면은 우리가 오늘날 성과주의에 매몰되어서 살죠. 즉 성과주의 사회에서는 예전에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타자에 의한 규율, 이제 경찰 국가로 의해서 노동을 착취하거나 사용자에 의해서 강제, 제3자, 국가에 의한 강제, 경찰 국가의 강제 또는 억압, 그런 억압적 규율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을 해왔는데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가 또 교묘하게 전환을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타자의 억압이나 규율이 없는 상태에서 즉 타자에 의한 강제나 경찰 국가적 그런 억압 착취가 없는 상태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의 스스로에 의한 착취가 시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는데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나이키 광고에도 뭐 just do it 인데 그게 아니라 you can do it.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말이 너는 남과 다른 그런 의미를 주면서 스펙 쌓기로 연결되고 이 스펙 쌓기는
자기개발과 연결되고, 이 자기개발은 자아실현이라는 단어로 교묘하게 포장이 되면서 이데올로기적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과주의 이데올로기 아래서는 이러한 자기 착취가 이제 스스로 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스펙을 쌓고 자기 개발하고 자아실현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자유롭다는 느낌 아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자기가 망가질 때까지 자발적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직, 사물, 자본주의의 볼트와 너트가 대입해서 소진될까지 이제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거죠. 이런 피로 사회에서는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착취의 가해자가 됨과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때로는 자기 낙오와 성과를 향한 압박을 이기지 못해서 집단적인 우울증을 유발한다고 하죠. 자, 여기가 이제 자기의 휴명, 순천휴명, 자신의 운명, 하늘에 순응하여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한다. 이게 자신의 운명을 아름답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오늘날 자기 노력, 스펙 쌓기, you can do it 이런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우리가 한병철 교수님의 그 이야기가 딱히 뭐 날카로운 점을 지적한 측면이 있죠. 물론 자기 개발이 좋은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성과주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서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 화천대유에서 순천휴명의 이 이제 대상전의 설명과 관련해서 이렇게 바라보고 이제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주체성 있게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이번에는 다산의 그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자를 보겠습니다. 대유 원형, 대유는 임금이 크게 형통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총론적인 설명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대유는 많은 것이죠. 그 다음에 소유하고 있는 게 큰 것. 이렇게 화천대유 본계는 택천캐와 그 다음에 천풍구란 모계로부터 이렇게 추이하에서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화천대유가 이제 천풍구라는 이런 모계로부터 이렇게 도출해서 왔는데 12개 추이상 이런 경향성이 있는 거죠. 요렇게. 그래서 음이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양이 점점 상대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음이 점점 자라나니까 양이 점점 상대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죠. 이런 천풍구 시절에서 추이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음이 1로부터 5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건의 완벽함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그래서 양이 없어지지 않은 상황. 그래서 이거를 대유라고 표현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화천대유는 구에서 왔는데 천풍국계 이후에는 점점 음이 자라서 상대적으로 양이 사라지는 경향성을 가지는데, 이 시절에서 구에서 1에서 5로 이렇게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합계근이 완전히 회복돼서 양이 없어지지 않는 대유의 상이 나온다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상을 보면은 이렇게 12몇 개 추이를 세 번째로 보면은 곤의 밭에 곤의 밭이 있죠. 이제 진의 그 벼 이삭이 이렇게 점점 자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택천캐 그 화천대유의 모계가 되는 택천캐 모계가 되면 가을이 되죠. 가을에서 진의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서 가을로서 이제 되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추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리의 방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스스로 부유하게 되니까 이제 대유의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곤의 밭에서 진의 벼이삭이 점점 자라나는데 이제 복, 임, 태, 결국에는 이제 택계 가을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을까지 오는 거죠. 이제 태가을이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 추위를 하게 되면 이렇게 리로서 방비하는 상이 있으니까 안에서 스스로 부유해지는, 이게 대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12몇 개 추이라든지 그 효변에 관해서는 주역 그 노트 정리 1강부터 6번까지 다 했죠. 그 12몇 개는 이렇게 분화되지 않는 음과 양이 서로 딱 나누어져 있는 상인데, 이게 나중에 섞이게 되면은
이제 그 12벽계에서 50연계로 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벽계는 음량으로 분화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딱딱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설명을 다 했으니까 이 노트 정리 6번째, 그 다음에 노트 정리 2번째, 여기에 대한 12벽계 추이에 대한 경향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형통하다는 아마 본상에 2효와 5효가 서로 응을 하니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대상지원 한번 보면은 한자로 보겠습니다. 화재, 천상, 대유, 군자의, 알악, 양선, 순천, 휴명. 불이 하늘에 있는 것이 대유의 상인이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악을 누르고 선을 선양하여 밝게 빛나는 하늘의 명에 순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화천대유 본계가 있죠. 이 본계는 본계의 모계인 택천캐와 본계의 모계인 천풍구로부터 왔죠. 택천캐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음이 제일 꼭대기에 있다가 이렇게 5번째 칸으로 이렇게 한 칸 내려오죠. 즉 한 칸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음이 내려오니까 이것을 악을 억누른 것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양은 이제 올라가죠. 여기 있던 양이 이렇게 이제 한 칸 위로 올라가니까 이거는 선을 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택계 시절에 6 위에 음인데 6이 5로 내려가는 것은 억눌려 내려가니까 악을 억누른 거. 택계 시절에 5번째 양이 6으로 올라가니까 양선, 선을 선양함, 들어 올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천풍구 이 시절에 보면 또 다른 모계인 천풍구 이 괴에 보면은 여기 아래에 위에는 하늘이 있고 아래는 손의 명령이 있는 거죠. 즉 이미 하늘의 천명에 순응하는 상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천명은 위에 있고 건의 임금이 아래에 있으니 천명에 순응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리의 밝음이 찬란하게 빛이 나니까 휴명, 빛나는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대유의 상인이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하면서 악을 억누르고 선을 선양하여 밝게 빛나는 하늘의 명에 순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다산의 총론적인 설명이고, 오늘은 주역 64개 14번째인 화천대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유는 이제 크게 부유하다,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대상전에 이렇게 순천 휴명, 자신의 운명 아름답게 한다. 이게 이제 자기개발 스펙 쌓기가 오늘날 피로 사회를 만드는 또 다른 이데올리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보시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는 자존감을 가지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개별 효에 대해서 같이 살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